토지 등 건축 부지를 매수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토지 매수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고 혼동할 수 있는 요소를 정리해봤습니다. 도로 관계 확인. 접해 있는 도로가 4m 폭인지 아닌지와 더불어서 이 4m 도로의 해당 필지가 어느 정도 길이로 접해 있냐가 중요합니다. 살짝 1m 붙어 있는 거로는 건축 허가를 낼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날 수 있는 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 접도한 토지의 건축 허가 문제. 일반적으로 사유지를 수십 년간 관습도로로 사용되어 왔거나 과거 마을이장이나 관계인이 토지주 동의를 얻어 포장을 했다고 알려진 도로를 보통 현황도로라고 합니다. 현황에서 나온 뜻처럼 현재 사용 중인 도로임은 당연합니다. 각종 기관 사업자 도로를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과거의 동의를 얻어 그 서류를 면사무소 앤드 동사무소 등에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런 서류나 과거 도로로 사용하기로 한 문서가 없다고 하면 바뀐 주인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지금도 99% 이상의 문제없이 건축 허가를 받고 해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사고는 1% 혹은 그 이하 극소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이용한다. 제가 실제 업무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시행부지나 공장단지 개발부지를 매매 진행 시에 매수자의 요구로 미리 대략적인 건축허가 부분을 해당 관청에 검토를 받아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모르거나 이용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건축허가 부분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면 계약 전 이 절차를 받아보면 좋겠지만 좋은 토지라고 하면 그 사이 토지가 계약될 수도 있으니 계약 후에 이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에서 문제없이 건축허가가 나온다면 잔금을 하는 것을 계약서 특약 내용에 기입하고 계약일로부터 잔금 기간을 45일로 잡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5일 내에 답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매도자와 건축허가 조건의 계약을 할 수 없다면 건축허가 사전결정제도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매하는 게 가장 현명한 토지 매매 방식입니다. 그 마을 노인정 및 마을에 간 주민들과의 소통을 한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확실하고 이후 민원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지역 도로 문제는 항상 화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지역 발생하는 문제는 대부분 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손님들께 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동네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 한번 하라고 추천드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 일부 유튜브에서 시골에서 동네 발전 기금 등으로 돈을 뜯어간다고 고발 영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사실 저의 경우에는 시골에서 전원주택지와 토지를 10년 동안 매매했었지만 그런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수도권에서만 부동산을 해서인지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대다수 시골들은 거의 서울등 도심에서 귀농귀촌한 분들이라서 시골 인구 비율 자체가 귀농귀촌한 분들이 다수가 되어 이런 문제가 없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직도 동네 발전 기금이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가급적 피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시골로 내려가더라도 최대한 이런 도로 문제 등을 엮이지 않으려고 한다면 더욱 꼼꼼한 도로 검토가 필요하니 시골 이장과 노인회장을 만나서 탐문하는 것은 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마을 도로는 사유지를 통해서 현황도로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황도로를 통해서 진출입하는 토지라고 하여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수관로 연결 가능 여부. 맨홀 뚜껑 하나로 여러 가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환경과에서는 오폐수 처리구역과 오폐수 처리 외 구역을 구분하는데 오폐수 처리구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겠구가 하는 예상과 더불어서 기술적으로도 오폐수 관로를 필지에 연결하는 인입공사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제가 기술적으로 실질적으로 오폐수 관로를 연결할 수 있겠다고 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근린생활시설 중 대중음식점과 제조업소 등을 건축할 때 체크해봐야 하는 점 중에 그 지자체에서 오폐수 처리구역으로 지정을 했는가 안 했는가입니다. 만약 지자체 환경과에서 처리 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위와 같은 오수가 나오는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허가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이 실질적인 지자체에서 설치된 오수관로가 있다고 하면 설령 오폐수 처리 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처리구역 편입해달라는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폐수 나오는 근린생활시설 건축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바로 토지 접한 도로에 관공서에서 설치한 오폐수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가입니다. 관로는 맨홀 뚜껑 있는 부분만이 아니고 도로를 타고 선으로 이어진 시설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모양의 맨홀 뚜껑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우수라고 적힌 맨홀은 오폐수 관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빗물이 흐르는 관로입니다. 맨홀 뚜껑이 오수 비슷한 모양에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말 그대로 빗물이 흐르는 관로 정비를 위한 맨홀 뚜껑입니다. 맨홀 뚜껑이 아닌 그릴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물 역시 빗물을 받기 위한 시설입니다.
관공서 혹은 지역 공사명이 없는 오수라고만 적힌 매널 뚜껑인 경우에는 개인이 설치한 오수 관로일 가능성이 높아 그 관로로 오수 관로를 연결해야 한다면 그 오수 관로를 설치한 자와 협의를 하고 일정한 비용을 합의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없는 것보다는 괜찮지만 이런 경우에는 관로의 용량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건축 사무실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상수도 연결이 안 되면 지하수 개발이 가능하고 도시가스 연결이 안 되면 LPG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도로와 오폐수 관로 문제는 건축 허가가 가능 여부가 갈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